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은 모든 담보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등기담보는 무조건 소비대차만 적용됩니다. 소비대차 차용. 법전에 차용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요. 대법원 판례는 오로지 소비대차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소비대차 이외에 다시 말해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불법행위 또는 부당하게 파는 정권은 제외됩니다. 오로지 돈을 빌리고 물건을 갚는다. 그런 경우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비대차 나올 수도 있고 차용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이 가담법은 전세, 질권, 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아예 가담법 적용 제외다. 소비대차 아닌 거 전세, 질권, 저당권 그리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담보 설정했으나 가등기나 이전등기 하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는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등기나 이전등기 하지 않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 제외되는 거 소비대차만 적용되고 이외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전세, 질권, 저당권은 가담법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반드시 가등기나 또는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지 가등 이전 등이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등기 담보법은요 약간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한 문제가 아쉽거든요. 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한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한 문제 차이로 또 몇 년 고생 더 하시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시기 바라고요. 가담법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담법은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법은 저당, 근저당 뒤에 있는데 일반 대학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생님들이 강의했어도 저당, 근저당까지 진도를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당, 근저당도 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등기 담보를 강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법과대학생들도 아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아니면 가등기 담보 뭔지는 모릅니다.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도 법대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등기 담보가 뭐냐, 양도담보가 뭐냐 묻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양지하시고 조금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판례, 가담법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된다고요? 소비대차 차용. 따라서 1번이 보세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대금 반환 채무로 대신 쓴다. 안 됩니다. 유용하는 거. 여기 등기 유형이 있죠. 왜냐하면 소비대차 아니잖아요.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는 가등기요.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등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에 있고요. 대여금 다시 말해서 소비대차 채권의 확보는 부속이다. 그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이건 매매대금 주다. 오로지 어디만 적용된다고요? 대여금 채권 또는 소비대차 즉 차용채권에만 적용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담법은 무조건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등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소비대차만 적용된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독특한 판례죠. 아마 계약을 할 때 금전 소비대차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위의 것이 함께 섞여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반환 채무와 그 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을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갖고 나서 결국 이거밖에 없더라. 금전 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 채무만 남았다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차용금 채무하고 그 위의 발생 채무가 함께 있었지만 그 위의 발생 채무를 갚아버리고 결국은 차용금 채무만 남았다면 거기는 소비대차와 똑같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가담법은 오로지 소비대차 즉 차용금 채무에만 적용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가등기담보 설정 효력은요. 일단 저당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가등기담보 설정에서는 가등기담보권자가 있고 설정자가 있겠죠. 우리가 저당도 보면 저당권자하고 저당 설정자가 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담보권자는 일단은 채권자 은행이고요. 가등기담보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지만 아버지, 그죠? 내가 담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담보를 대신해 주시면 내가 채무자고 아버지가 물상보증인데 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자, 가등기담보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다.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가등기담보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담보가등기는 물권에서 청권 보증 가등기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가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에 따라서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를 고려해서 담보가등기인지 청권 가등기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 자, 피담채권 전항에서 배웠죠. 담보된 채권 보통 금전채권이죠.
그러나 금전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시에 금전채권을 바꿀 수 있으면 허용됩니다. 시험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 뿌이다 틀렸고요. 담보권 실행, 즉 경매 당시에 금전으로 변하면 역시 금전채권 아닌 것도 허용된다는 거 더러 시험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고요. 자,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채무자, 물상부지. 다시 말해서 부동산 소유자죠. 이 사람은 당연히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아파트 저당 잡아도 채무자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자는 가등기 담보 설정에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또는 경매된 경우는 청산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연히 사용 소유권이 채권자에 넘어가겠죠. 우리 저당권을 보시면 되겠죠. 아파트의 저당 설정에도 은행이 들어오지 않고 채무자 사용하죠. 그건 아주 경매되면 나와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자, 청산 절차가 다 종료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소유권도 채권자가 갖게 된다는 거. 자,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는요. 보통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데요. 그러나 원칙은 채권자입니다. 이 은행이죠. 담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은 채권자 부담이 맞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론상 그렇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갑질해서 우리에게 부담하라 그런 꼼짝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론상은 채권자 부담이 맞다는 거. 가등기 담보 효력, 저당권과 거의 동일합니다.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과 똑같죠. 제가 두 가지만 써놨는데요. 뭐 원본, 이자 등등 있었잖아요. 지연이자는 원본 날짜 지나서 1년분이고요. 가등기 담보 실행비용 포함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저당에서는 지연이자는 무제한이고 건저당 실행비용 빠지잖아요. 얘는 저당과 똑같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1년분이고 실행비용이 포함된다는 거. 부합물 종물 과실도 배웠어요. 요약집 132쪽을 보시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주유세 저당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부합물인 저장 탱크와 종물인 주유기를 달았습니다. 부합물과 종물이 저당 설정 전에 부착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인 상태로 경매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등이 있습니다. 이런 효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권법에서 청권 보전의 가등기는 이 가등기 추정력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담보 가등기하고 청권 보전 가등기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담보 가등기인지 청권 보전 가등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를 참작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채무자 파산의 경우 별제권, 가등기 담보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질 저장가 이제 했습니다.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별제권자입니다. 이런 별제권은 채무자 파산 시 평등 배당 아닙니다. 아셨죠? 이 사람들 따로 배당하는데 우선권이 있어요.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다는 거. 유질 저장가.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용도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와 채권을 붙여서 즉 가등기 담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도 예전에 배웠죠?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듯이 가등기 담보권도 가등기 담보와 채권을 부착시켜서 붙여서 양도할 수 있어도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가등기 담보는 아까 뭐랬습니까? 제가 특수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국세 관련돼서는 저당권을 보고 순서를 정합니다. 가등기 담보는 일단은 말은 가등기 돼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 소율이고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과 국세 우선권이 서로 경합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을 보겠습니다.